1번 카드 리딩 시작할게요. 두 분이 헤어지게 된 원인은 굉장히 가슴이 아파 보이네요. 거리가 가까운 거리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두 분이 만나기에는 쉽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네요. 자주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보니 아마도 장거리이거나 일 때문에 바쁘거나 서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보이세요. 그럼에도 남자친구는 항상 1번님을 애타게 기다린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요. 하지만 1번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남자친구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이 또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만났을 때 그때마다 이상하게 만나려고 하면 일이 생기고 또 못 가는 상황이 계속 생기다 보니 남자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만나면 되겠지 하면서 혼자서 좀 판단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 항상 남자친구는 1번님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항상 내가 원하고 기다릴 때마다 1번님은 상당히 나에게 옆에 있지 않았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좀 외로웠다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나오네요. 하지만 두 분의 마음을 본다고 하면 1번 분의 상대방도 1번 분도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인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남이 힘들기는 하지만 미래도 생각하고 오래도록 만날 수 있는 인연이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고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서서히 깨진 것 같으면서도 조금 남자친구분이 연락이 조금씩 없어졌던 걸로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 1번 분께서는 지금 내 상황이 워낙에 바쁘기도 하고 자주 못 만나고, 그리고 또 상대가 나에게 원했던 조건들, 이런 조건들이 내가 당장 상대에게 바로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미루다 보니 이 남자분께서는 굉장히 나는 그동안 당신이 없었을 때는 외로웠다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상대의 성향은 굉장히 감정적인 반면에 1번님의 성향 자체는 감정보다는 이성이 더 먼저인 분으로 보이시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상대 입장에서는 나는 조금 더 내 감정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1번 분은 감정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다 보니 앞으로 닥칠 일은 조금 늦게 생각해도 되고 먼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상대는 지금 당장 우리 감정이 소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1번 분께서는 아니야, 그래도 나는 내 미래가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감정적인 건 우리 계속 만날 사이니까 조금 미뤄도 괜찮겠지라고 굉장히 마음을 놓고 상대방이 무조건 기다려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내 연락을 살짝씩 피하는 모습도 보이고, 도대체 상대가 나한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도 많았고요. 점점 거리도 좁혀지지 않고 더 멀어지는 느낌도 들고,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 나를 피하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조금 들었다고 보이네요. 근데 1번님은 그럴수록 우리는 결코 뭐 헤어지거나 가벼운 인연이 아니니까 기다리면 되겠지, 바빠서 연락을 못 하겠지라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 같은데, 상대께서는 상대방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만나는 거에 있어서 나는 굉장히 외롭고 옆에 항상 누군가가 있어주고 항상 너를 기다리면서 너가 언제 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1번 분은 조금 남자친구보다는 상대방보다는 좀 밖으로 많이 더 신경을 썼던 모습으로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 상대는 내가 지금 당장 외롭고 힘든데 나도 타지에서 와서 지금 적응하고 힘든 과정인데 너만 힘든 건 아닌데 내 감정을 조금 더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감정을 전혀 알아주지 않고 우리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라면서 서로 자리에서 열심히 좀 자리도 잡고 한 다음에 언제든지 우리 만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점점 이렇게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다 보니 상대도 조금씩은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지쳐갔던 것으로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 점점 거리도 멀어서 자주 보지도 못하니까 그 사이에 상대는 점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서 더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더 위안을 받으려고 했던 모습이 보이네요. 그러면서 1번님과 자연스럽게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그리고 또 1번님이 항상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감정을 채우려고 했던 모습이 굉장히 커 보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번님보다는 이 상대방이 먼저 이별을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상대가 이별을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1번님께서는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당신에게 조금 더 관심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상대는 조금 단호하게 그 마음을 받아들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상대도 지금도 아직까지 1번님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항상 외로웠을 때 당신은 내 옆에 있지 않고 항상 자신만의 길로만 묵묵히 갔던 모습이 너무나 좀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금 1번님도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1번님 입장에서도 나는 여기서 나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 우리가 나이가 뭐 아직 어리거나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서로 일하는 공간과 또 사적인 공간, 우리가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어른스럽게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조금 상대를 다그친 것 같아요. 그렇게 다그치다 보니 상대는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은 나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줄 수 없겠구나. 왜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힘들었을 때 내 옆에 있어주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기다려도 말을 하질 않아도 스스로 한 번이라도 올 줄 알았는데 한 번 오는 모습도 보이지도 않았고,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또 힘들었다고 보이네요. 또한 1번님이 이제 남자친구나 상대를 만나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되려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쏟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는 마음을 서서히 닫혀진 것으로 보이세요. 상대는 다시 1번님과의 재회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내가 다시 상처받을까봐, 우리 사이가 다시 만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까봐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너무 먼 길을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회의 마음도 굉장히 생각을 하고 있는 마음도 크지만, 우리는 너무 성향 자체도 다르고 나는 물질적이나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그래도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1번님과는 그런 차이점이 너무 크다 보니 우리가 만나도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또 두 분이서 재회를 생각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매달려 보기도 하고 우리 다시 만나면 잘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단호하게 나왔던 거는, 한번 이렇게 상처를 받고 혼자 있었던 외로움 자체가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좀 느낀 것 같아요. 사람이 되게 혼자서도 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자 있지 못하고 혼자 있다 보면 그 외로운 시간들이 혹시 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닐까? 아니면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스스로 차오르게 자꾸 생각이 들다 보니 스스로가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에 누군가가 항상 나에게 옆에서 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정도 굉장히 크고, 밖에서 일할 때나 친구들을 만날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았는데 이 사람은 혼자 있는 자체, 그리고 내가 항상 집에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반겨주거나 나를 챙겨주는 모습을 항상 바래왔었고, 그리고 또 아마도 이렇게 관계가 흐른 것 자체가 이분이 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있었다거나 친구들과 같이 살고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혼자 나오게 된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러다 보니 그 공허함을 여자친구가 좀 자주 와주고 나에게 좀 다가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충족되지 않으니까 되려 주변에서 나를 챙겨줬던 사람에게 더 마음이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모습으로는 이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마음을 준 것 같기도 하고 나와 재회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이분도 사실상 자기가 너무 감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감정적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1번님이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아직은 나도 내 보금자리에 누군가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선뜻 재회를 하고 싶어도 재회를 하겠다는 말을 꺼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행동 흐름 볼게요. 앞으로는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정말 감정적으로 나갔을 때 어떤 게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일단 감정적인 거를 내려놓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것으로 보이세요. 이 나인 오브 컵스가 나온 거는 굉장히 주변에도 생각을 할 게 많고 또 각자 지역도 틀리고 생활하는 공간도 틀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빨리 결혼을 해야 될지 뭐 동거를 먼저 할지 아니면 서로 가까운 곳에 살아서 자주 왕래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 그리고 주변 상황들 직장이나 학교나 뭐 일하는 곳 이런들이 굉장히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좀 담아줄 수 있나 굉장히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번님 또한 물론 남자친구와 재회를 하면 이 부분을 굉장히 다 맞춰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 상대방은 나는 5개를 원하면 1번님은 2개 정도까지는 맞춰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보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상대도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도 조율을 할 수 있을 만큼 조율을 한 다음에 다시 재회에 대한 마음을 비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분하고 다시 연락이 되거나 이야기를 할 상황이 온다고 하면 너무 객관적인 판단으로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우선 이 사람의 감정을 보듬어주고 내가 이렇게 해주지 못했던 거 미처 너의 감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챙겨주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을 조금 헤아려 준다면 이분도 그렇게 단호하게 우리는 이어질 수 없다는 말을 조금 마음이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재회는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연락이 다시 오는 시기로는 빨리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빨리 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다시 연락을 하고 만나려고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1달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그때는 상대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또 본인의 외로운 감정 그리고 보고 싶은 마음 이런 감정들을 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대화를 좀 잘 나누시면 재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상대의 감정은 조금씩 2번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오지도 않고 너무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자꾸 뭔가를 요구를 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길 바라는 건지 이거를 지금 혼자서는 도저히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님이 정말 나에게 조금이라도 얘기를 해줬다고 하면 내가 그런 감정들을 이해를 하고 2번님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2번님께서도 남자친구나 상대가 나를 알아주겠지 이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제 행동을 하다 보니 나는 뒤에서 정말 너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을 하고 정말 내가 하나 좋은 게 있다고 하면 너 생각이 나서 더 너를 챙겨줬는데 상대는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 나만 너무 희생하고 너한테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상대는 정말 이야기를 해야 알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고 워낙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섬세하게 하나하나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타인 위주로 그리고 바깥으로 시선이 뻗는 사람이다 보니 이 내면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내면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조금 힘들다고 보이세요. 그런 반면에 2번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든 거를 수용하고 담아주는 성격인데 이게 또 상대하고 결이 비슷해서 우리 너무 잘 맞고 서로 굉장히 궁합도 잘 맞고 스킨십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느낌도 나고 굉장히 잘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다가가는 만큼 상대는 항상 나보다 한 발짝 멀어져 가는 느낌도 들고 내가 점점 다가갈수록 나만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빠지는 것 같아서 되려 어떻게 보면 2번님이 상대에게 조금 더 내 마음을 자꾸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럴수록
상대는 이번님이 정확하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지 내가 똑바로 이번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모르다 보니 이번님은 내가 없어도 항상 나를 잘 챙겨주고 사람들 챙겨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챙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좀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락이 없는 이번님이 왜 연락이 없는지 본인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먼저 연락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아무런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식으로 내가 전화를 해서 문자를 해서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잘못해서 미안해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이번님께서는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또 대답이 올까봐 선뜻 말을 못하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만나면서 무엇을 잘못했지? 내가 이번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현을 원했는지 지금 계속 고민을 하면서, 또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주변에도 조금씩 물어보기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번님을 굉장히 놓치기 싫고, 또 나를 이만큼 뒤에서 뒷받침을 해줬으니 내가 이만큼 안정적으로 또 연애도 하고 지금 삶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이번님을 놓치기 싫어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님이 어떤 거를 좋아할지, 어떤 거를 좀 찾으려고 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연락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게 가장 고민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연락을 하면 안 받아줄 것 같고, 금세 이번님이 다른 사람이 금방 생기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굉장히 커서 자기가 빨리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도 한데, 그 연락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그래도 내가 먼저 연락한 적은 없으니 이번님이 먼저 연락을 해주겠지라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마음속에서도 내가 지금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이 사람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나버릴 것 같은데,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큰데도 자기가 감정 표현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이고 나는 절대 헤어지면 붙잡은 사람 없고 거기서 인연이 끝이다, 이렇게 자기가 단호하게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말을 못하고 지금 주변만 계속 맴돌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주변만 계속 맴돌고 뭐 인스타나 SNS나 염탐을 하고 있는데도 도대체가 이번님이 상황을 보여주질 않고 계속 숨어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싫어서 피하는 건지 나랑 헤어지려고 해서 피하는 건지 지금 상대방도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또 내가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자니 그거는 또 너무 이제 이번님이 싫어하는 행동 같을 것 같고, 이제 와서 왜 그런 식으로 나한테 다시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뭐 이번님은 또 이런 부분이 내가 이제 앞으로 다시 만나면 정말 나한테 잘할 수 있는지, 나는 또 그게 반복되기가 싫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적으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님도 이 사람이 너무 좋지만 그래도 또 만나면 내가 또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희생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나도 정말 대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이번님은 지금 주변에 소개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수록 지금 상대방은 굉장히 이번님에 대한 재회나 연락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자기가 절대 나는 연락을 헤어지면 끝이다, 연락 절대 안 한다, 이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먼저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번님이 먼저 연락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자꾸 카톡 푸사나 SNS나 엄청 올리고 자극을 살짝씩 주려고 하고도 있는 모습도 있는데도 더 이상 이번님이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 굉장히 답답한 모습으로 보이네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언제 전화를 하고 언제 연락을 오고 이 사람의 속마음이 어떤지 볼게요. 연락은 하는 건 밤마다 연락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네요. 혼자서 밤에 누워있을 때 연락을 굉장히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연락이 오지 않을까? 연락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핸드폰을 들고 있고, 또 주변에 지인이 있다고 하면 지인한테 한번 물어볼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혹시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연락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전화하기를 바랬는지, 이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상대방 역시도 뭐랄까, 내가 지금 그 전에는 헤어지면 그냥 끝이었는데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나도 모르겠다. 예전에는 내가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내가 상대에게 그렇게 매달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이 사기 2번님에게 굉장히 마음이 매달린다고 보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사람도 없고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고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잘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그걸 미처 감정을 캐치하지 못하고 너무 2번님을 좀 방치한 느낌이 상당히 이제와 생각하니 그런 게 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무작정 내가 뭐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그만큼 애정을 쏟아주지 못하지만 내가 물질적으로 해주면 이 사람은 만족하겠지 이 생각을 조금 하셨던 것 같네요. 근데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틀리듯이 이제 이번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감정적으로 또 대하기도 하고 또 나의 그 감정적이나 물질적인 것 제외하고도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알아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무슨 영화를 좋아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줬으면 나도 이렇게까지 마음 상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상대방은 몰랐으니까 이제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준다면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좀 행동을 하려고 움직이실 것 같아요. 정말 상대가 정말 싫어서 아니면 아는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르기 때문에 맞춰줄 수가 없었다고 보여요. 근데 충분히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본인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맞춰줄 생각도 있고 꼭 맞춰줘야 되겠다. 그 정도로 나는 이 사람을 잡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소극적으로 자기가 이제 평생에 한 번이지만 정말 이 사람은 놓치기 싫어서 연락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재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도 이제 2번님에게 원하는 게 2번님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이제는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다. 해줄 수 있으니 그거를 나한테 원하기만 하고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사람의 마음 깊숙이 이걸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항상 뭐든지 에너지가 뻗어나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항상 뭔가 추진력이 강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욕만 많지 깊게 생각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하고 상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상대는 이렇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는 못해요. 어떻게 보면 시선이 이렇게 분산되는 것보다는 한쪽 방향으로밖에 못 보다 보니 주변 상황을 못 봐서 여러 가지 판단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2번님께서는 이런 성향을 알고 또 상대방과 제휴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이분은 되려 2번님에게 굉장히 많이 맞춰줄 것으로 보이세요. 그리고 나를 맞춰주고 내가 요구하는 게 있어서 나 요구하는 걸 들어줘 하고 해서 그렇다고 이 사람이 떠나갈 사람도 아니고 되려 그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감추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15일 정도 후에는 이분이 연락이 먼저 오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번님이 빨리 잡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바로 가버릴 것 같은 조급함 때문에 먼저 연락이 올 것으로 보이네요. 연락이 오시면 재회 꼭 성공하시길 바래요. 이번 리딩 여기까지 마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3번 분은 일단 상대방의 성향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의 성향으로 보면은 굉장히 만날 때 진심으로 만나는 게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 가볍게 연애만 하려고 만나는 것보다는 정말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3번님이 느끼었을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진심으로 결혼까지 생각을 하면서 만나는 관계인가?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상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존심도 세기도 하고 자존심도 센데 그만큼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기를 굉장히 바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지식이나 세상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 자기 발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조금 느낌이 강하네요. 그런데 이제 내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나한테 관심을 보일 때까지 약간 조금 오버하는 행동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이 3번님이 딱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 사람 되게 괜찮다. 직업도 괜찮고 굉장히 또 뭐 재력도 있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돈 씀씀이나 다른 모습을 본다고 하면 또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 진실인지 굉장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뭔가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만났을 때는 굉장히 베푸는 것도 많이 베풀고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인데, 이상하게 나랑 있을 때 돈을 쓰거나 하면 굉장히 아끼는 모습, 그리고 계산을 하지 않고 뒤에서 기다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되게 많이 보여서 굉장히 3번님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접근하는 게 결혼하자, 뭐 오래 만나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접근하면서도 괜히 나한테 나를 뭐 호구로 본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3번님은 호구로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원체 성향이 굉장히 딱 겉으로 봐서 성격을 봤을 땐 성격도 급하고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에서는 굉장히 추진력도 강하고 빨리 행동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은 굉장히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이게 그릇이 작다라기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는 거죠. 하지만 주변 사람을 봤을 때, 주변에서 봤을 때는 내가 굉장히 나는 왕이고 굉장히 좀 모든 사람한테 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지는 것도 싫어해요. 지는 것도 싫어해서 조금 내가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금전적인 것도 굉장히 쓰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한 달에 내가 어느 정도 딱 정해서 쓸 금액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조금 잘난 체를 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그거를 거의 한 달에 쓸 거를 한 하루에 다 밀어서 쓰는 성향도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보통은 이런 이제 뭐 현실적인 관념이나 아니면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 별로 이게 크게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은 뭐 조금 더 땡겨서 쓸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 자체로는 자기가 딱 정해진 틀이 있는데 그 틀에서 어느 곳에서 내 에너지를 정말 한 번에 쏟아낼지 그거를 정한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 사람한테 딱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나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움직이고 내가 하고 싶고 다른 거를 하자고 할 때는 조금 시큰둥한 모습이 이 사람 진짜 무슨 여자를 뭐 상대방을 좀 호구로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느꼈을 수 있었던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네요. 그래서 3번 님도 이 사람을 보면 굉장히 좋은데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속마음이 뭔지,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뭔지, 어쩔 때는 또 돈도 잘 쓰고 어쩔 때는 이것저것 잘 사주기도 해요. 근데 내가 정말 필요로 하고 이게 필요해서 나 이거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할 때는 정말 모른 척하고, 밥 먹으러 식당이나 갔을 때 어디를 갔을 때도 자기가 계산을 안 하고 뒤로 빠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정말 3번 님께서는 이 사람 도저히 못 만나겠다. 도저히 진짜 이 마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마는 건지, 내가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조금 내가 좀 호구 같은 좀 가성비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굉장히 먼저 좀 헤어짐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속마음 조금 더 깊이 볼게요. 이렇게 헤어짐을 얘기를 했는데 이분 자체로는 그거를 처음에는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처음에는 매달려 보기도 하고, 왜 헤어지냐, 우리 헤어지면 안 된다, 매달려 보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3번님이 단호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나도 알았어. 더 이상 나도 이제 얘기 안 할게. 그러고 딱 관계를 좀 단절시킨 것 같아요. 이분 자체도 자기가 딱 느꼈을 때 굉장히 모든 거를 다 자기가 더 잘 알고 자기 발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실질적인 행동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더 이상 뭐 효율성이 없고 내가 붙잡아도 이 사람이 붙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더 이상 매달릴 필요도 없다. 내가 필요 없다는데 내가 이거를 그 사람한테 매달려서 뭔 소용이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분 자체로도 굉장히 마음이 있어도 자기가 딱 여기서 나를 더 이상 받아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마음 닫아야 돼. 이런 마음으로 자기도 순순히 헤어짐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3번님은 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가성비 사람으로 봤구나, 가성비 애인으로 봤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상대도 다시 연락을 하고 싶어도
또 자기가 또 이런 행동 자체가 또 3번님이 나한테도 뭐라고 할까봐 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왜 몰라주는지 자기 마음도 굉장히 좀 섭섭하다고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3번님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못 알아듣는 게 타고난 알고리즘 자체가 그래요. 알고리즘 자체가 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내가 딱 써야 될 때는 쓰고 그런데 가끔씩은 내가 정말 눈이 돌아갈 때 미칠 때 막 사람들한테 막 뽐내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나도 머릿속으로 계산을 굴리지만 이때는 지면 안 된다는 그런 경쟁 심리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훅훅 쓰다 보면 그 뒤에 나와 만날 때는 더 이상 이제 데이트 비용이라던가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자존심 때문에 말을 하기는 쉽지는 않고 그래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이런 거는 못 하더라도 조금 더 뭐 산책을 하거나 정말 하루 종일 걸어 다닌다던가 뭐 구경만 하러 다닌다던가 이런 데이트를 조금 즐겨왔을 것으로 또 보이세요. 그러다 보면 이제 3번님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한편으로는 또 나한테 항상 나만 바라보고 내가 항상 옆에 내가 귀찮더라도 항상 내 옆에 붙어 있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이런 사람 다시 없을 것 같은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상대방 분께서는 되려 또 자기의 이런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해주고 또 맞춰주다 보니 나는 이 사람에게 조금 더 뭔가 잘해주고 싶고 더 놓치기 싫은 마음도 있기도 한데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다시 받아줄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다시 만나더라도 나의 이런 성격을 조금 이해해줄까? 이런 게 좀 굉장히 고민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바로 뭐 상대를 바꿔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 또 성격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 성격이 굉장히 따질 거는 다 따지고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자체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3번님이 먼저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마음도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굳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나야 될까? 이런 생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지금 나름 자기는 이제 있겠다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본인 혼자서 되려 헤어지고 나서 나 혼자 더 잘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신경도 쓰이고 생각도 많이 나고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어. 맴돌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진짜 연락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한 번 더 다시 만나볼까? 다시 만나보면은 내가 다시 만나도 나는 행동이 똑같고 변하지 않을 텐데 그런 나를 좀 받아줄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번 선택하신 분들은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만나더라도 재회를 하더라도 이게 우리 사이가 과연 제대로 만나게 될지 아니면 또 똑같은 패턴으로 내가 가성비 연인처럼 느껴질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연락이 온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헤어지자고 하면 한두 번 잡다 이렇게 단호하게 뭐 알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한테 굉장히 따지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따지고 싶은 게 많은데 이분도 좀 자기가 여태까지 연애하면서 자기의 행동이나 부족한 점을 알기 때문에 고치려고 해도 고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 노력은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3번님이 딱 연락을 해주시거나 자기가 연락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다시 이제 3번님에게 잔소리처럼 들을까봐 살짝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연락이 오는 패턴으로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뭐 하고 있어? 밥 먹을까?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올 수도 있고 또 만나더라도 바로 재회를 하자고 매달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렇게 헤어져도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지내다가 또 3번님이 생각할 땐 친구처럼 지내면서 연인처럼 할 거는 다 하면 그건 진짜 완전 가성비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 자체로는 내가 다가가더라도 일단은 3번님이 받아줘야지 나도 다시 재회를 하고 연인처럼 받아주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도 더 이상 3번님에게 힘을 쓸 수가 없다 에너지를 쓸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 이만큼 만났던 기간도 있고 서로 정이 든 것도 있다 보니 그냥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분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연락이 왔을 당시에는 3번님께서도 이분을 바로 받아주는 것보다는 이분의 행동 패턴을 보시고 뭐 재회를 할 건지 친구로 지낼 건지 나는 확실한 선을 긋고 싶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또 이분에게 요구할 게 있다고 하면은 먼저 이제 밥을 먹을 때도 이번에는 너가 계산해.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 그때는 이분 자체는 또 계산을 미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이제 3번님에게도 굉장히 뭐 사주는 것도 잘 사줬을 텐데 그 사주는 의미는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커플로 산다던가 이럴 경우, 자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같이 사는 거지. 정말 여자들은 보통 뭐 이쁜 것도 사고 싶고 지나가다가 뭐 좋은 거 있으면 뭐 아우 저거 나 갖고 싶다 이러면 남자들이 좀 사주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유 없이 돈 쓰는 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보통 여자하고는 연애하기 자체가 조금 힘든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나 이거 요즘 향수가 다 떨어져서 향수 필요한데 나 향수 좀 사줘. 이렇게 하면은 그 향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분은 충분히 그걸 사주려고 또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딱 결론하고 내가 꼭 필요한 이유, 이거를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연애가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실 때는 꼭 친구가 아닌 재회를 할 건지 연애를 할 건지 친구를 지낼 건지 확실하게 선을 그은 다음에 다시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 연락이 오는 시점은 영상 본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연락이 올 것 같네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후면은 연락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때 이야기 잘 나눠보세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 같은 경우는 헤어진 지 조금 된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서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딱 재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만나고 연락을 계속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사이가 애매해 보이네요. 그렇다고 상대 쪽에서 재회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4번 분께서는 재회를 바라고 우리 다시 만나자 이 소리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상대방께서는 그런 모습을 딱 이야기를 하지를 않고 하지만 행동하는 건 연인처럼 행동하고, 또 두 분이 헤어질 때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상황적인 이별로 보이시네요. 그래서 그 상황이 딱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닌 상황인데도 이제 이별을 좀 상대 쪽에서 내가 이걸 좀 해결을 하고 나면 그때 다시 우리 만나자 이런 식으로 헤어짐을 고했지만 계속적으로 또 일은 해결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또 연락도 계속하면서 행동하는 건 연인처럼 행동을 하고, 또 평소에는 연락이 잘 없다가 자기가 또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연락을 하다 보니 굉장히 마음이 헷갈릴 것 같아요. 이분의 지금 모습으로 보면은 4번님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거는 없지만 굉장히 말 못할 좀 고민이 있어 보이네요. 그 고민이라고 또 이거를 말한다고 해서 4번님께서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혼자서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당장에 해결이 될 것도 아닌 것이 굉장히 좀 기간을 보면 한 1, 2년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보이세요. 근데 이분이 지금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는 굉장히 지금 아무런 일도 없고 너무 평범하고 오히려 나랑 만났을 때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놀러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하고도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힘든 건지 힘들어서 나랑 헤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어서 헤어진 건지 굉장히 4번님 자체가 혼란스러울 것으로 보이세요. 이분이 말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이유보다는 금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금전적인 부분은 어떻게 지금 당장에 내가 일확천금이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한 번에 해결은 할 수는 있지만 당장에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지금 사번님한테 얘기를 못하고 그냥 나는 괜찮다고 조금만 있으면 해결될 거야. 조금만 있으면 해결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분 지금 SNS를 보면 굉장히 잘 놀러 다니고 도대체 다른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나하고 지금 장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를 좋아서 연락을 하는 건지, 또 연락을 하는 마음을 보면은 굉장히 나를 생각하고 나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고 또 주변에 다른 사람도 다른 이성도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가 재회를 하자는 소리는 안 하면서
계속 연락은 하고 자기 감정은 감정대로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조금 4번님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보이네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언제까지 이 사람을 기다려야지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기다린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언제쯤 올까 싶은 게 이 사람이 지금 영상 보는 시점으로 한 2달 뒤, 2달 뒤에는 이제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는 내가 사실은 금전적인 부분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걸 말하지 못하고 계속 숨기고 숨기다가 지금까지 왔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떻게 뭐 돌려막기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도저히 답이 없어서 일단 다 내려놓고서 다시 새 출발하는 감정으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이제 나도 언제까지 4번님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 이제 사귀자. 이제 다시 사귀자.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을 할 것으로 보이세요. 그런데 이 그때까지 왜 자주 놀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또 술도 엄청 많이 마시러 다니고 그런 사진이나 영상들을 왜 올렸을까? 근데 그분도 그때는 일단은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간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돈 들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모임에서 그렇게 모임이 만들어지고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올린 건데 그게 이제 4번님이 아무런 듣지 못하는 이유 없이 그걸 딱 봤을 때는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뭐 되게 즐겁게 지내는구나라고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대방 마음을 보면 자기가 딱 이런 힘든 점을 4번님한테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4번님은 도와주려고도 하실 거고 그런 거를 4번님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이 굉장히 큰 마음으로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은 굉장히 크지만 당신에게 그렇게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기도 싫고 내가 설사 4번님에게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도움을 내가 빨리 갚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너를 더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거리를 상당히 두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세요. 근데 4번님은 지금 이런 상황을 보지를 못하고 이 사람이 놀러도 다니고 너무 자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또 그걸 따지기도 뭐하고 뭐 다른 사람 있는데 나하고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보기만 하고 속만 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지금 이분의 지금 속마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강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다가가고 만나더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렇다고 데이트 비용이나 다른 비용들을 다 4번님에게 부담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나도 내가 지금 힘드니 어쩔 수 없이 이별을 선택을 하고 그래도 정말 보고 싶을 때는 한 번씩 보는 건데 그럴 때마다 4번님에게 괜히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보이네요. 이분 자체로는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군가를 만난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책임감으로 몰려오는 것 같아요. 물론 서로 아껴가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더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4번님이지만 상대방께서는 그런 게 4번님한테 너무 부담스러울까봐 너무 죄책감이 든다고 좀 보여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꾸 자기 생활을 보고 자기 환경을 본다 하더라도 바로 나아질 상황이 보이지 않으니까 되려 내가 4번님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되려 4번님을 조금씩 밀어내려고 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했던 걸로 보이네요. 그럴수록 4번님은 마음도 헷갈리기도 하고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만나면서도 서로 애틋한 눈빛은 있는데 제외하자는 말은 죽어도 하지를 않으니 정말 너무 속이 답답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 자체로는 지금 겉으로 되게 평화롭게 보인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전전긍긍하면서 하루하루 어떻게 버틸지 하루하루 돈을 어떻게 메꿀지 지금 이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 보니 4번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지금 빨리 최대한 빨리 자기 상황을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질질 끌고 붙잡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상황이 딱 호전되는 게 아닌데도 그래도 어쨌든 내 신용이나 이런 거는 지켜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상대방은 그런 이제 문제적인 부분도 곧 터질 거라고는 보이기는 해요. 한 달 정도 뒤로 보면 아마 이게 자기도 이제 더 이상 수습이 안 될 정도로 풀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또 자기도 내려놓고 다른 방법을 찾으면서 4번님에게 조금씩 자기의 마음,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런 감정들, 그리고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얘기를 조금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4번님은 지금 확실히 지금 상대방의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히 모르다 보니 너무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나 SNS에 올리는 것, 이런 것들에 너무 깊게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고 하면, 한 달 정도만 기다려 주신다고 하면 4번님이 생각했던 의문점이라던가 내가 답답했던 점, 그리고 이 사람이 왜 한 번씩 찾아와서 나를 만났는지, 그만큼 나를 좋아하고 나를 정말 잊기 싫어서 만났던 건지 그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될 때가 그때쯤 시기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또 고백을 다시 할지 볼게요.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하고 나 정말 다시 새 출발을 하려고 직장도 새로 구하고 다 정리를 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정리를 하고 이제는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여태까지 벌려놓은 거 갚아 나갈 거고,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안 좋은 친구들은 조금 다 거리를 둘 거고, 이제부터는 4번님과 정말 4번님과 행복하게 만나도록 내가 정말 4번님 마음 상하지 않게 4번님에게만 쳐다보고 4번님에게만 열중을 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그때 돼서 4번님의 마음이 솔직히 지금까지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4번님이 이 사람을 다시 받아줄지 그건 조금 확신이 서지 않는 마음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4번님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이분보다는 계속 이렇게 조금 애매한 사이보다는 지금 주변에도 4번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이세요. 그래서 4번님도 이 사람을 만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될지 굉장히 감정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4번님에게 진심이기 때문에 더 4번님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본인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보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4번님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말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마음이 아파도 보내줄 수 있다. 하지만 나를 한 번만 더 믿고 기다려준다고 하면 정말 실망시키지 않고 다시는 내가 이런 실수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실수는 절대 안 할 테니 나를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좀 많이 매달릴 것으로 보이네요. 4번님은 이제 상대방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그때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정말 나한테 맞는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좋을지 아니면은 제외를 하는 게 좋을지 신중한 선택을 해서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타로하우스는 타로, 신점, 사주, 점성학 모두 가능한 곳이고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시고 예약 상담도 가능하십니다. 실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검색에서 타로하우스 검색하시고 들어와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세요. 카톡 상담 15분은 9,000원, 음성 상담 15분은 14,000원. 퀄리티 높은 선생님들과 정확도가 높은 선생님들로 제외가 가장 많이 된 상담 채널입니다. 감사합니다.